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나눠볼 얘기는 PSR, Price to Sales Ratio입니다. 이 PSR은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을 1년간의 매출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매출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기업의 수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ER을 기업의 밸류에이션 지표로 많이 쓰죠. 그에 비해 이 PSR은 어닝,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세일즈, 매출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PER을 놔두고 이 PSR은 대체 왜 사용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이익이 없는 성장 초기의 기업, 또는 이익이 발생하긴 하지만 극히 적어서 PER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성장 초기 기업들을 평가하기 위해 이 PSR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입 기준으로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출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 PSR 외에 EV to Sales라는 PSR과 비슷한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PSR과 무엇이 다르냐면 PSR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기업의 부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EV,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에 부채를 더하고 거기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수치이기 때문에 PSR과는 달리 기업의 부채와 자금 같은 재무제표 현황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기업의 가능성만을 평가하고 싶다고 할 때는 PSR로 평가를 하면 되고, 기업의 현재 재무제표 현황도 고려하고 싶다고 할 때는 EV to Sales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실 PSR 자체가 성장 초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현황을 고려한 EV to Sales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몇몇 기술주를 대상으로 한번 실제로 PS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주 중에서는 성숙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을 먼저 볼게요. 우선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2천억 달러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시가총액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의 부채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조금 더 많다는 뜻입니다. 애플의 경우 PER은 현재 35 정도입니다. 현재 S&P 500 기업의 평균 PER이 42에 가까운 걸 생각하면 결코 높은 게 아니죠. 요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애플의 PER이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 거의 반년 이상을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러는 동안 기업 가치가 꽤 많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PER이 이제는 전혀 높은 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을 보면은 약 2,9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누면 PSR은 7.44가 되고요. EV to Sales 또는 EV to Revenue 역시 PSR과 거의 비슷한 7.4입니다. 자, 기술주 중에 성숙주인 애플은 이 정도고요. 그러면 아마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 시가총액과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거의 같습니다. 약 1조 6,600억 달러인데요. 근데 아마존은 애플과 다르게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PER인데요. 이것은 아마존은 아직까지도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고객을 확장하는 일명 몸통 키우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성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출 대비 수익이 낮아서 PER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은 PER로는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넘버 2, 3에 해당하는 기업이 PER이 80이나 되는 게 말이나 돼? 이러면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로만 계산하면 아마존은 꽝인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마존은 현재 작전상 최소한의 수입을 가져가고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PER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이런 성장 기업은 PER보다 PSR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존은 매출이 총 3,860억 달러 정도로 PSR은 4.3에 불과합니다. 애플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애플보다 PER은 2배나 높지만 PSR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PER로 측정을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PSR로 측정을 해야 하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급속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PER이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무려 1000이 넘는데요. 이거는 스탁옵션 등을 포함한 갭 EPS로 평가했을 때 그런 거고, 어차피 나중에 스탁옵션 등은 모두 희석된다고 봤을 때 초기 성장주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논갭 EPS로 했을 때는 PER 수치가 이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PER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테슬라가 2020년에 하나의 회계연도상 최초로 적자에서 흑자로 막 전환한 초기 성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2019년까지는 적자였기 때문에 아예 PER 자체를 측정할 수도 없었어요.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흑자를 내면서 PER이란 게 나온 거죠. 하지만 이 상태로는 기업의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없겠죠. 그럴 경우 PSR을 사용하죠. 테슬라의 매출은 약 315억 달러 정도로 PSR은 20.8 정도입니다. 앞에 살펴본 애플과 아마존에 비하면 PSR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럼 테슬라의 주가는 대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 순이익뿐 아니라 매출 자체도 지금보다 몇 년 후에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테슬라의 매출 상승 예상도인데요. 보시면 현재 20이 넘어가는 PSR이 2021년이 끝날 때만 하더라도 13대로 내려오고 2023년이 되면 8 정도로 현재 애플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2024년이 되면 6으로 현재 애플보다도 20% 정도 낮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매출과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높은 PSR과 PER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지금을 보고 사는 게 아니죠. 몇 년 후를 보고 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몇 년 후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 유산 상속자와 결혼을 하신다면 지금의 통장 잔고는 보지 않겠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초기 성장주에 해당하는, 그리고 아마존과 비슷한 행보를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쿠팡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쿠팡은요, 아직까지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PER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은 120억 달러 정도로 현재 PSR은 6.53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단순히 적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현재 쿠팡의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초기 성장기 기업의 PSR이 애플보다도 낮은 6.5 정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현재 주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처럼 PSR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가치주나 경기 민간주보다는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기술주와 성장주, 그 중에서도 현재 수입이 없거나 거의 없는 초기 성장주를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SR이나 PER 둘 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사용할 때는 어느 한쪽만 보기보다는 양쪽 모두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려면 반드시 비슷한 규모, 그 다음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교를 해야지만 의미가 있지, 애플과 아마존처럼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끼리 비교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PS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